이제 히틀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승 4개국과 이제 포츠담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달 이 포츠담 그 협정, 상수시, 시칠리언호, 포츠담의 시칠리언호프에서 이 포츠담 협정을 체결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독일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를 하거냐 하면은, 완전히 비군사화해라. Entmilitarisierung Deutschlands에서 완전히 이제 군대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 다음에 탈나치하고 군국주의 청산하라. 나치스무스, 밀리타리스무스 in jeder Form. 이거 완전히 없앤다. Wehrmacht, 나치 군대 이거 완전히 이제 해체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군대뿐만 아니라 Waffen SS 이것도 해체한다. SS의 슈트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제 강제, 예전에 그 나치당이 이제 그 가지고 있던, 히틀러가 이제 집권하기 전에 나치당 그 당시로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이제 비밀 그 군대 조직인데, 이것을 이제 1940년대 하리 힘러,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관리를 하는데, 무려 91만 5천 명이나 되고 38개 사단이 되고, 그러면서 주로 하나는 이제 강제수에서 콘센트라치온슬라가 여기 이제 경비 쓰고, 아우슈비츠 이런 데 가서 경비 쓰고 하는 걸 이제 전부 와펜 SS 여기 전부 이런 부대들이 한다. 이것도 전부 해체하라. 그러니 무기 폐기하고 방산업체 가동 이런 것들 전부 중단하고 장비 해체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포츠담 협정에서 전부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그 관련해서 이제 소련은 독일에 대해서 대단히 그 강경하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2천만도 훨씬 넘게 2차 대전 때는 이제 소련 그 병사들하고 민간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제일 목소리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거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완화돼서 가만 보니까 이제 구소련의 그 공산주의 서진 이거를 막아주는 유일한 반패막이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서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티코뮤니스티슈 바스티온, 그러니까 반공산주의 그런 어떤 첨단 볼베아크가 될 건데, 볼워크가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련처럼 그 강경하지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동독을 상대로 전해부 전쟁 그 보상금 명분으로 동독의 이제 중요한 그 산업 시설들 전부 다 뜯어갔습니다. 전부 다 뜯어가고 기술자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미국은 이제 최초에 조금 하다가 당장 스톱하고 이거 일체 독일의 그 산업 시설에 대해서 손대지 않았다. 영국도 마찬가지 손대지 않았다. 이런 큰 차이가 있다. 왜? 서독을 키워야 제대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독의 그 전략적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은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2차 대전 이제 패망 이후에 독일군 재무장. 이걸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히틀러 그 재무장 성격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포츠담 협정에서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예 그 비군사화 이제 군대 자체를 전부 없앴다가 방패막이를 해야 되겠는데 군대를 좀 있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그 시각에서 이제 서독 연방군이 이제 조성이 됐다 이 말이죠. 창설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엔밀리타리지어룽에서 레밀리타리지어룽 이런 거 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치 아프리스퉁 완전히 군비 정강 이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945년, 49년 이 사이, 그러니까 서독이 1949년도에 창건이 됐고, 그 다음에 동독도 마찬가지 건국이 됐는데 49년도에 이 사이를 이제 우리는 이제 해방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점령기간, 전순국 점령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베자츠 사이트.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서방 전승 4개국은 이제 소련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얘기를 이제 간략히 얘기를 하면은, Die Sowjetunion ist ein noch viel mächtigerer und viel totalitärer Staat, als es das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land gewesen ist.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련, 지금 겪어보니까 옛날 히틀러 그 나치 그 독일보다도
훨씬 더 막강하고 훨씬 더 전제주의적인 뭐 완전히 그 토탈리테리언 그런 그 국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굳이 위협을 따진다면 야 이 나치 히틀러 얘들보다 더 지독한 것이 그 소련이다 이런 그 서방 3개국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 기간 중에는 이제 군대가 없기 때문에 서독 내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 딘스크루펜에서 1947년도 이래로 이제 많은 그 전쟁 포로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14만 5천 명의 그 전쟁 포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자 서방 전승국 그 3개국의 그 점령 구역 내에서 노무일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뭐 경비 임무도 하고 이런 걸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영국군 감독하에 이제 저 북쪽 그 오세 그 동에서 자 그 발티케 이런 데서 기뢰 제거 임무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해야 되죠. 공식 군대는 없지만 그러나 이 저 국방 관련된 군사 관련된 그런 일들을 자 이 기간 중에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49년도에는 이제 슈네츠트루페에서 이 비밀 군대라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 비밀 군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Wehrmacht, Waffen-SS 아까 얘기대로 나치 군대 과거에 있었던 이런 그 군인들이 자, 이게 전부 독자적으로 전부 모여가지고 그 지방 내에서 무슨 뭐 치안을 담당한다든지 자 이와 같은 그 활동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5년도에 이제 연방군이 창설됐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서독 재무장 그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그 가장 큰 그 불씨는 1950년도 이 한국 동란입니다.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보면서 자 많은 그 이제 서구 있는 여러 나라들이 야 소련 공산주의 위협 이것이 실제한다. 이것을 이제 소련은 그 대리전으로 봤기 때문에 소련 공산주의자 이 서진 이 봉쇄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서 서독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장시키자 이런 논의가 이제 1949년부터 1956년 이 사이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부 다 서방 그 전승 3개국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서독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이제 펼치냐면은 1951년도에는 이제 서독으로 하여금 국경 수비대 너들 이 가져라. 그렇게 만명선에서 자 이 국경을 이제 지키는 일종의 경찰인데 분데스그랜슈츠 이거 이제 창설하도록 허락을 했고 52년도 5월 달에는 도이치란 페트락해서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서방 그 전승 3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하고 서독하고 맺는 조약인데 자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점령국의 그 전승국의 그 신분으로 이제 서독을 점령해 왔는데 이와 같은 그 점령 그 스테이터스 이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3개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서독의 그 어떤 이 주권을 이제 허락하겠다. 이제 부분적이죠. 주권을 허락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서독 재무장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53년도에 이제 나토 총사령관 리츠웨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독군 창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 54년도 9월 달에는 이제 런던에서 9개 나라가 전부 이제 회의를 합니다. 베네룩스, 프랑스, 이태리, 영국, 미국, 카나다, 서독 이런 나라들이 전부 모여서 자, 이 서독의 주권을 허용하자. 그러면서 서독으로 하여금 나토에도 가입하게 하고 그다음 W 웨스턴 유로피언 유니언에서 서구 유럽 연합 자, 여기도 가입하게 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서독으로 하여금 완전히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자, 이와 같은 전부 그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55년 5월 5일 날 파리 조약에서 서독의 그 점령 지위 이거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1955년 5월 5일부로 서독을 이제 나토에 그 가입을 시킵니다. 나토에 가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독자군의 분대수의 창설을 이게 허용하게 됩니다. 나토 가입에 이때는 이제 군대가 없기 때문에 자 나토는 군사 조직이 있고 정치 조직이 있는데 이제 서독은 정치 조직만 가입하고 그 다음에 자 그해 11월 12일 날 이제 분데스웨어가 창설이 되는데 그때 이제 군사 조직에도 가입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사실은 이 연방군 창설 관련해서 이 정치 그 지도자들 간에는 암묵적으로 서로 이제 전부 물밑으로 서로 이제 그 교신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부터 미국하고 서독 간의 군 창설 관련해서 비밀 협상이 일었고, 그러니까 서독 아데나워 수상하고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그 다음에 그 히머로드 땡 슈립해서 1950년도 이제 아데나워 수상은 자 15명의 그 이제 대부분이 전부 다 이제 나치 군에 소속해 있던 과거 그런 장군들이나 이제 군 그 간부들을 15명을 선발을 해서 앞으로 연방군 어떻게 우리가 재무장해야 되는지 창설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스타디 해라 해가지고 이제 와이즈맨 그룹 15명을 이제 히머로드 하면은 이 저쪽 아이페 지방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 자 거기에다 전부 이제 연구를 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방군 창설 관련해서 계획을 발전시켜 왔고, 그 다음에 55년도 6월 30일 날은 미국하고 서독하고 이제 그 협정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국방 분야에서 어떻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조약 체결했고, 그 다음에 55년도 7월 달에는 자 아데나워하고 미국 대사하고 또 이제 합의를 하는데, 여기 뭐냐, 미국은 앞으로 무기 체계를 그 서독에다가 무상으로 전부 인도한다. 어떤 무기 체계? 반자동 기관총, 전차, 곡사포, 전투기 이와 같은 무기들을 미제 이와 같은 무기들을 전부 너희들한테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반드시 서독 너희들은 이런 무기는 자 나토 그 방위 차원에서 나토 임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절대로 제3자한테 인도하거나 팔지 말아라 이런 이제 확답을 받게 되고, 자 이런 의미에서 동서냉전 당시에 이제 서독 연방군이 창설되게 되는데, 이런 서독 연방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격 자체는 미국이 지원한 군대다 이런 얘기. 모든 무기도 미국이 주고 그러면서 미국이 뒤에서 100% 서포트한 그런 군대가 서독 연방군이다, 분데스웨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군사 대국화, 예전에 히틀러가 걸었던 어떤 이런 제3의 길을 걷는다든지, 존도베이 독자기를 뛰쳐나가서 혼자 걷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과 여러분이 한번 연관해 가면서 이런 그 컨텍스트에서 한번 지금부터 서서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방군 창설을 이제 55년 11월 12일 날 이제 창설했는데, 그 당시에 최초 이제 국방장관 테아더 블랑크,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오른쪽 이 사진에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 이쪽 CSU, 그 다음에 바이엔 지방의 그 주지사를 지냈던 이분이 이제 국방장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6년도에 이제 군인법을 만들고 101명의 이제 자원병들이 전부 연방군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왜 11월 12일 날을 연방군 창설일로 잡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프로이센 당시에 육군을 개혁했던 게하르트 폰 샨호르스트 장군, 자, 이분의 그 200주년 되는 탄신일을 맞아서 이제 연방군 창설일을 잡았다 그런 얘기고, 56년도에는 이제 의무복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 헌법, 그룬게세츠 기본법에는 12조 그 A항에는 뭐라고 되냐면, 모든 18세 성년이 된 18세 이상의 남성들은 병역 의무를 한다든지, 근데 뭐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전부 이제 헌법에 놔뒀어요. 그러나 자 이것 때문에 근데 50만 병력을 유지하는 건 이게 문제가 없다. 언제든지 유사시에 50만 병력을 차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의무 복무제를 지금 현재 우리처럼 자 징명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유사시에 충분히 이와 같은 우리가 원하는 전투에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이제 독일은 이것을 잠정적으로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완전 폐지가 아니고 중단을 했고, 그러나 언제든지 이제 유사시면은 다시 헌법에 따라서 이 의무 복무제는 재가동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60년 당시에 이제 연방군은 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창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려 자기 서독 연방 예산의 24.6%를 이제 국방비로 전부 쏟아붓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토 내에서 자 미국이 보태주는 나토 내에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전력 증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무엇 때문에? 나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독 연방군 이제 창설 이후 이렇게 보니까 말단서부터 최고위급 군 간부까지 전부 나치 출신 군인들이 다 차지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959년도에 들여다봤더니 전체 장교가 이제 14,900명인데 이 중에서 12,360명이 이제 나치군 출신이고 또 이 중에 300명은 이제 와펜 SS 그 예전에 아까 얘기한 하리 힘러 그 당시에 그 SS 출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방군이 이제 그 계속 그 병력이 이 추세 이렇게 보면은 1956년도 그러니까 1년 되구나 창설 뒤 1년 후에 보니까 7,700명에서 출발해서 이제 70년대 90년대까지 한 50만 명대를 유지를 했는데 자, 그러나 이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가 2대 국방장관을 하면서 항상 강조한 것이 퀄리티에이트 for quantitativ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숫자, 떼거리만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방군에 들어오는 모든 간부나 이 자원들이 아주 이 엘리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죠.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군대를 제대로 살린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서독은 이제 동서냉전 당시에는 나토방의 최전방구가 프론슈타트. 그래서 그 당시에 나토 이제 개념의 포너페어 타일이고 자 전방 방어해가지고 맨 최저에 있는 서독이 이제 모든 걸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서독한테 부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구비될 모든 이 무기체계나 이런 것들도 최첨단으로 최현대화된 그런 것들로 충분히 잘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런 그 과제가 서독한테 동서냉전 당시에 있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서독의 해군하고 공군은 완전히 나토의 군사지휘 체계에 완전히 직접적으로 그 예속돼 있었다. 그래서 항상 그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토 커맨드 포스스 자 해서 언제든지 나토 사령관 명령에 따라서 뜨고 자 바닷속을 헤집고 뭐 이런 그 역할을 했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1980년도 연방군은 자 미국 다음으로 나토 전력의 50%를 담당했다. 50%. 나토에서 넘버 2가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가 아니고 넘버 2가 서독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전력 증강에 골몰했고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나토 방위의 임무 이런 거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독일 서독 연방군이 노력했다. 12개 사단, 36개 여단, 7,000대 전차, 그 다음에 15개 그 전투 비행단 유지하고 1,000대 전투기, 18강 방공대대,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도 24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서냉전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1957년도 이래로 미국의 그 전술 핵무기가 지금 독일 땅에 배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20기의 전술 핵이 빅힐 그 공군공항에 지금 배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동서냉전 당시에 이제 연방군의 그 재무장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56년도에 초라했지만 자 70년대를 거쳐서 벌써 50만으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무기 체계도 지금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거기 가서는 막 1,000대 전투기와 그 다음에 7,000대 전차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 이 장갑차장 포함해서 이런 거. 자 이런 그 재무장을 어떻게 봐야 돼? 이거는 히틀러 재무장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자, 이게 독일 그 군사 전문가들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때 연방군의 동서냉전 당시에 이제 나토 틀 내에서의 동서냉전 당시에 연방군의 재무장은 Ein Gliederung in die Europäische Abwehrfront aus Notweh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us Notwehr 하면 자 이제 완전히 그 필요에 따라서 방어 필요에 따라서 예컨대 유럽의 어떤 이런 방어체 전선 이 속으로 지금 전부 편입되어 들어갔다. 이게 서독군이. 그러니까 예컨대 나토의 포너페어 타이리군 전방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저 서독이 앉아 있으면서 각종 그 현대화된 그런 그 무기 체계를 구매하면서 재무장을 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